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지 않고 목소리로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에 맞게 제가 심리와 관련된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심리 전문가시니까 우울해도 금방 회복하시겠어요? 내가 우울증 내담자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다. 심리 전문가는 우울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똑같이 우울감에 휩싸이고 회복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상담 전문가의 상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 정도다.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려면 적어도 2주, 3개월 이상 무기력과 저하된 기분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의욕저하, 피로감, 죄책감, 집중력 감소, 지속적인 자살 충동이 동반돼야 한다. 오늘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나에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우울증인지를 진단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 우울증 진단을 받고 다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찾아오시는 분들 외에 자살 충동이 느껴져서 급하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우울할 때 한 번씩 찾아오는 죽고 싶다는 감정에 매몰되었던 적이 있었다. 특히 적막함과 고요함이 감도는 새벽에 그러했다. TV를 틀었다. 온갖 예능에서 뛰어다니고 서로 박장대소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에게는 더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기 싫을 만큼 내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다. 저하된 기분 상태가 계속되면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 생각들이 나를 자살로 몰아가는 느낌이었다. 극단적 선택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실패하면 사는 것이고 성공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무기력함과 저하된 기분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계속 싸워나가려 했었다. 없는 에너지를 긁어모아 싸우는 데 쓰려고 노력했다. 내가 노력하면서 얻은 첫 번째 성찰은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었다. 매체나 책, 심리 전문 서적을 살펴보면 우울증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한다. 즉, 단절된 생활이 나를 더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첫 번째 한 일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모순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를 둘러싼 일부 사람들이 조언이라 말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무언가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면 그거 안 될걸? 쉽게 되겠어? 이미 다른 사람이 했어. 등의 부정적인 언어로 조언을 시작했다. 그 안에는 공감과 이해가 없었고 나는 그들의 대단한 배경에 속아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강화된 채 불안을 더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해보니 내 안에 일어나는 불안보다 타인에게서 오는 불안이 너무나 커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과 불안을 차단하고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악화되지는 않았다. 나는 매몰된 내 삶이 아닌 솟아오르는 삶을 살고 싶어 나와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살아보려고 생명과 관련된 것, 행복과 관련된 것, 영상, 그림, 사진, 글 등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가 한 사람에게 성찰을 주는 것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정보에서 오지 않고 이상한 곳에서 그 성찰적 의미가 오기도 한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을 했다.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기 위해 찾아 헤맸던 정보들에서 나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무기력에 빠져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어느 날 밤 잠을 뒤척이며 새벽에 깼다. TV에서 신나는 모습이라도 듣고 봐야 할 것 같아 무한도전을 틀었다.
추격전을 하며 헥헥거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헥헥거렸다. 내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예능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언가 불안이 엄습하는 밤이었을 테니까. 그냥 막연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 심장을 더 옥죄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심장이 옥죄어 오며 불안한 느낌을 받으니 실제로 몸이 아팠다. 몸이 아프니 안 아프게 하려고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주방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시고 안정을 취했다. 살고자 하는 이유를 찾아 헤매며 실패했던 나의 모습. 심장이 쿵쾅거리며 몸을 아프게 하며 살아야겠다는 성찰이 찾아왔다. 나는 죽으려고 했고 살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 했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쿵쾅쿵쾅 쿵쾅쿵쾅. 내 심장은 계속 살려고 했다.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아프자 나는 안 아픈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내 몸은 계속 살려고 했다. 아프면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려 통증을 완화하려 했고 갈증을 해소하고자 물을 원했다. 심장은 나 살아있어 라는 듯 나에게 존재감을 내보였다. 한밤중에 찾아온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나에게 그렇게 찾아왔다. 나 자신이 느끼기에 내 존재가 하찮더라도 살아야 한다. 내 몸은 하루하루 나를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이 애쓴다.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 나는 살아야 한다. 이유 따위는 찾을 필요가 없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 특히 내 몸을 나를 살리기 위해 힘을 내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산다. 나는 내 존재가 소중하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내담자가 오면 나는 가슴에 손을 얹게 만든다. 그리고 1시간 내내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와 두근거림을 온 신경을 집중해서 느껴보라 바란다. 한 번이라도 심장이 멈춘 적이 있나요? 손을 얹고 심장과 소통하고 있을 때 내가 질문을 던진다. 내담자는 아니요, 계속 뛰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죽고 싶어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에 실패한 내담자가 자신의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매주 상담을 하며 이 작업을 한다. 내담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은 자해나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아 많이 좋아진 상태다. 우울증을 완화시키려면 다양한 작업을 해야겠지만 이 작업이 나에게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담에서 호전된 모습을 찾기도 한다. 혹은 약물 복용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기도 한다. 우울증이 심리적인 병이라고 말한다. 밝고 긍정적으로 살면 우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이 가진 페르소나의 간극이 느껴지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도 집에서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다. 우리가 사회와 나 자신 사이에 간극이 느껴질 때, 누군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실패를 거듭해 지속된 기분 저하에 빠질 때, 어느 때고 상관없이 내 심장은 살려고 뛰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의미를 탐색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도 좋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에 기대어 그냥 살아봐도 좋다.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 제가 브런치에 올렸던 우울증이 있는 내가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목소리로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